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6시 41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가 2025년 1월 20일 사임 예정이라고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한 증권규제연구소 연설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임을 암시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사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설이 돌았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임의 시기는 내년 1월 20일, 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해임을 시키기보다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절차상 편리성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그나마 수모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게리 겐슬러가 이미 18개의 미국 연방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차기 SEC 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SEC 차기 위원장 후보도 시장에서 여러 명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전 SEC 위원 폴 애킨스가 SEC 차기 위원장 유력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면서 폴 애킨스는 자유시장 지향 규제자로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리플과 미국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SEC의 기소로 인해서 현재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이 소송에 얽혀 있고요.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XRP는 오히려 법적 명확성을 얻었지만 솔라나나 에이다 등은 아직 법적 명확성을 얻지 못한 상태이고,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증권 거래 유무 관련해서 불명확성에 빠진 상황입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미국 SEC 차기 위원장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가지 사안을 수용해 달라라고 촉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기 위원장 취임 1일차에 암호화폐 기업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와의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의 진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보다 리플과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겠다고 한 날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제출이 되어야만 하는 리플에 대한 SEC 항소 브리핑이 제출이 될지 여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전까지 어쨌든 미국 SEC 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 중에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한 내용인 만큼 항소 브리핑까지는 제출하고 가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만약에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이 제출이 된다면 새로운 SEC 위원장 및 구성원들에 의해서 리플과 그리고 기타 거래소들과의 SEC 소송을 어떻게 할지는 미국 내 새로운 SEC 체제 내에서 투표와 그리고 기타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도 차기 위원장 취임 1일차에 암호화폐 기업 소송 취하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XRP 간 소식 중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한 분석가가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녀가 말하기를 국경 간 결제에 XRP를 곧 활용할 것이고 SBI 재팬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SBI는 리플의 최대 주주이자 또 리플의 송금 결제 기술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결실이
베트남에서 내년 1분기에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송금 결제 간 서비스에 있어서 자체 블록체인 활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자리에 막상 앉았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그가 약속한 정책들이 거짓없이 시행만 된다면 리플의 큰 그림이 사실상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기사 중에서 마스터카드와 그리고 JP모건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외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멀티토큰 네트워크를 JP모건 산하의 블록체인 플랫폼 키넥시스에 연동해서 양사가 이번 협력을 통해서 국가 간 지불 영역을 개발해서 투명성과 빠른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의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를 통해서 내년 1분기까지 토큰화된 미국 달러와 유로 외환 거래를 도입하고 다른 통화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이 기사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리플의 펀드멘탈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송금 결제 서비스가 이제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형국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의 발을 묶어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미국 내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송금 결제에 있어서 서있 자리를 마련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리플이 한편으로는 매우 똑똑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미국 SEC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에서 파트너십 등을 통해 해당 펀드멘탈을 강화시켜 나갔고 사실 수많은 파트너십을 하면서도 XRP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불만이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미국 외에서의 파트너십들 때문에 그런 확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리플의 사업 확장성이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전통 금융기관들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송금 결제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리플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게 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소셜미디어 그룹도 이 큰 시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소셜미디어 그룹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개발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로부터 기술 조언을 받을 기회를 마련한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송금결제 서비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크라켄, 서클 등의 회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해당 자리는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자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의회와의 협력 등 분야에서 역할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호재들 중에서 이 또한 작은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두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낸 암호화폐 회사 중에 하나인 만큼 그래도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미국 SEC의 패배는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소식만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이 SEC가 만든 암호화폐 진러 의무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냈는데요. 미국 SEC는 지난 2월에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에는 딜러 또는 국채 딜러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규제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가 반발해서 소송을 낸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판사는 SEC는 딜러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제정하면서 법적 권한을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라고 판결하면서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쉬 게리 겐슬러가 자랑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업적 하나가 법원에 의해서 강제 삭제당한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업비트 기준으로 약 1억 3,700만 원 정도에 다가섰습니다. 잠시 멈칫한 비트코인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대비해서 약 11%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주기현 크립토컨트 CEO는 비트코인 진짜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가격 흐름이 2020년과 유사하다라고 분석하면서 반감기 이후에 채굴 비용이 2배로 상승했고 채굴 수익성이 유지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소스퀴즈에 대한 가격 상승도 강세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퀴즈는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를 건 사람이 오히려 향후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이를 매수해서 손실을 커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스퀴즈까지 가세해서 강세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옵션 승인이 비트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더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지난 5일과 비교해서 약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출시가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고 또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 공매도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은 언제든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당분간 이러한 조정이 단기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기가 오더라도 그 시간을 잘 인내하시고 차분히 넘기시는 마음가짐도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유예 및 폐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민주당 역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 고위 전략 회의 등에서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이에 대해서 정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역시 선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즉 현재 과세제도가 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스탠스 역시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